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원래는 이제 명절 중에 이 촬영을 해서 그 유튜브에 올릴 계획이었고, 실제로는 이제 저희 집에서 이 유튜브를 촬영을 했었는데, 일단 그 주변도 좀 시끄러웠고, 칠판도 이제 아주 좀 작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이상하게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다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열심히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제 그 A형 10번에 있는 현대대수와 기약 다항식, 다항식 환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냐면 알파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로 주어지고 파이 알파를 이와 같은 대입 준동형 사상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이렇게 정의가 된다면 이때 커널을 이와 같이 디파인을 해주면 이때 모닉계약 방식 px를 구해보고 이런 뜻이죠. 그랬을 때 이 내용은 px가 일레드 서블 알파 q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q가 체이므로 qx는 다항 이데알 정역이 되고, 그래서 모닉계약 방식에서 잘라준 k는 무엇이 됩니까? 체가 되겠죠? 그럼 체가 되면 0이 아닌 모든 원소는 반드시 곱셈 여건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의 여건은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듈러 문제와 같은 거예요.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유일성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때 이것을 이때 요 내용의 여기 문제를 gx 플러스 k라고 놓을 때 gx의 차수가 px 차수보다 적게 하시오라는 말은 답의 유일성에 초점을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것은 이 내용은 대입 준동형 사상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닉기약 또는 최소 차수 모닉 다항식이라는 내용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 기약이라는 것을 검증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이 기약을 검증하는 내용은 아이젠슈타인의 판정법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기존에도 출제됐던 모델 중에 하나지만 곱셈 여건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것들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 문제가 이제 가능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것이 다항 이데알 정역입니다라고 표현도 됐지만 이 내용이 유클리드 도메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클리드 정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나눗셈 정리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것의 문제를 다시 말해서 gx를 이제 구해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둬보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파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놓았으니까 전체를 제곱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알파 4승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플러스 2는 0 이와 같은 하나의 식이 이제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x를 x 4승 마이너스 4 x 제곱 플러스 2라고 놓으면 이것은 qx의 멤버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알파를 대입시켜주면 위에서 얻어진 결과물에 의해서 얘가 0이 되니까 px는 알파를 근으로 갖는 다항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가 되겠죠. 세 번째는 아이젠슈타인의 판정법을 적용해 보면 여기에서 이것의 약수인 소수 2를 잡아주면 2는 최고차의 개수 2를 나누지 못하고 1은 상수항의 개수를 나누고 이것 2의 제곱은 2를 나누지 못하므로 아이젠슈타인의 판정법에 의하면 px는 q 위에서 기약인 다항식이다라는 것이 이제 점검이 되겠죠. 따라서 k는 px에 의해서 생성된 다항 이데알에 대한 문제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기압 다항식이기 때문에 기압 다항식이고, 앞에서 말한
Q가 체이고 따라서 QX는 다낭 이데알 정역이므로 모든 기압당식에서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은 극대 이데알이고 모든 극대 이데알은 기압당식에서 생성됩니다라는 말이 같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QX의 극대 이데알이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극대 이데알이 되니까 우리는 QX 오버 K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답안지에서는 물어보는 과정은 뭐 이것이 체가 됩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굳이 뭐 답안지에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의 스토리는 이제 이와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PX가 QX 위에서 Q 위에서 기압이기 때문에 FX를 X-2라고 놓게 되면 이때 PX가 4차 모닉은 중요하지 않지만 모닉 기압당식이고 디그리가 1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PX와 FX의 최대 공약수는 몇이 됩니까?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되겠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Q가 체이므로 QX는 유클리트 정역이 되겠죠? 유클리트 정역이므로 무엇이 존재하는 거냐면 HX와 GX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겁니까? PX, HX 플러스 FX, GX는 1이 되는 HX와 PX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FX 플러스 K, GX 플러스 K가 1 플러스 K가 됩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우리가 정설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듈러 P에 대하여 얘가 0이 되니까 모듈러 P에 대해서 F 곱하기 G는 모듈러 P에 대해서 1입니다와 같은 논리와 같은 논리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FX의 여번은 GX입니다. 물론 모듈러의 관점에서 GX가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유클리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풀어봅시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얘가 1차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푼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보면요. PX가 X4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였으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또는 중학교 때부터 다루었던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제 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말은 PX를 X-2로 나누면 몫이 X3승 플러스 2X제곱이고 나머지가 2가 됩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1은 2분의 1의 PX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 X3승 플러스 2X제곱이 됩니다. 이 말은 따라서 X-2 플러스 K의 곱셈 여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3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K가 되고 GX 즉 2분의 1의 X3승 플러스 2X제곱이라고 놓으면 GX의 차수는 3이 돼서 PX의 차수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고자 하는 GX는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현대대수학 문제가 총 3문항이 나왔고 이제 2점, 4점, 4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져준다면 군환체 이렇게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됐고 이 문제는 환론의 문제와 연계시켜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환론에서 채론으로 넘어가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문제 풀면서는 이제 얘기가 됐지만 F가 채라고 했을 때 이때 다항식환을 상황에 따라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으로 이용했다. 그러면 우리가 유클리드 정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유클리드 정역의 핵심적인 언어는 나눗셈 정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여건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유클리드 정역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삼아서 문제를 이제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건의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됐죠. 그래서 여건의 존재성의 문제는 채론의 문제가 될 거고요. 채론의 문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F가 채이면 다항식환 fx는 단항 이데알 정역이다. 단항 이데알 정역이 되면 모든 다항식이 요게 극대 이데알의 필충 조건은 px가 기하 다항식이라는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왜 굳이 기하 다항식의 문제를 모닉이라는 것으로 이제 접근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모닉이라는 것은 이제 유일성을 이제 보증시켜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디그리가 gx의 디그리가 px의 디그리보다 적습니다도 유일성을 강조한 거였고요. 그 다음 px가 모닉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도 답의 유일성을 강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증명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문제 해결에 적용시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점검해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서 이것이 이제 기하다항식이 됩니까? 라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하다항식을 체크하는 방법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여기서 논의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제 아이젠슈타인의 판정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다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하다항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땐 과연 이것이 이제 그 기하이 됩니까? 즉 우리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다항식환에서 주요 소재거리로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현대대 수학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제 그것을 주제로 한 강의가 따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아이젠슈타인의 판정법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단순하게 번역하시면 안 되겠고요. 기하다항식이라는 것을 판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나왔던 내용에서 대입 준동형 사상, 요와 같은 원리, 이것을 구해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기존에 다 출제됐던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출제됐던 모델들이 이제 다시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들도 등한시하시지 말고 기출 문제들도 꼭 풀어보셔야 되겠고, 기출 문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답을 구하는 형식의 공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무엇인가, 그럼 그것에 맞춰서 출제위원들도 똑같이 이제 출제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모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기초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 같은 거 공부하실 때 꼭 여기에서 나타나고자 출제자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였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하시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